네, 안녕하세요. 전문주의 카스트 카시입니다. 제가 최근에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습니다. 내연기관차를 사야 되냐, 아니면 전기차를 사야 되냐. 그런 친구들한테 저는 항상 하이브리드를 사라,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차가 바로 기아 K8 하이브리드입니다. 제가 이 차를 일주일 정도 타면서 느낀 장단점을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컬러는 디포레스트 그린입니다. 저는 이 K8의 첫 번째 장점을 디자인으로 이제 꼽고 싶은데요. 젊어진 디자인을 가장 잘 살려줄 수 있는 컬러가 바로 디포레스트 그린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기아 K8이 디자인이 아무리 젊어졌다고 해도 블랙 컬러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걸 보면 좀 중후한 이미지가 있구나, 이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는데, 이 디포레스트 그린 같은 경우는 30대 초중반 분들께서도 고려해볼 만큼 약간 젊은 느낌을 주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장점은 공간으로 이제 꼽을 수 있습니다.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 운전하는 스타일대로 세팅해 놓고 일렬을 이제 맞춰 놓은 상태고요. 레그룸이나 운전대까지 이제 거리, 헤드레스트 이런 부분도 한번 체킹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헤드레스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 단점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, 이 헤드레스트를 제외한 공간들은 상당히 좀 여유롭다. 그래서 제가 시트를 좀 이렇게 뒤로 빼고 낮게 앉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2열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습니다. 진짜 너무 넓어요. 심지어 제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 최근에 어떤 벤츠 영업사원분과 같이 K8을 탄 적이 있는데, 야, 이 정도 넓이는 S클래스만큼 나온다, 그런 얘기 들을 정도로 이 차 2열 공간이 상당히 넉넉한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트렁크 공간도 골프백을 이제 가로로 이제 끝쪽에 실었는데, 오히려 가로로 끝쪽에 실었을 때 공간이 여유롭게 남아요, 지금.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는 골프 가방을 이렇게 가로로 실으면 끝과 끝이 닿는 경우가 많은데, 이 차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제 공간이 남고요. 이 정도 공간이면 골프 가방 4개 정도는 충분히 실릴 수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정차 상태에서 느꼈던 장점은 딱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제가 실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단점을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. 첫 번째 단점을 저는 시트 포지션으로 들고 싶습니다. 제가 시트 포지션을 최대한 낮춘 상태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이 주먹 하나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저보다 시트 포지션을 조금 더 높게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헤드레스트 공간이 아쉬울 수 있다,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. 지금 K8의 시트벨트를 제가 평상시 활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손을 요만큼 뻗어가지고 이렇게 당겨야 돼요. 그러니까 저보다 예를 들어가지고 시트를 조금 앞으로 이제 두시고 운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트 손이 지금 안 돼. 손이 안 닿아. 예, 손이 안 닿아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시트벨트를 이렇게 왼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른손으로 옮겨가지고 껴야 되는, 이런 정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. 근데 진짜 이거는 제가 탈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꼭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. 여러분들,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주행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주행하면서 K8 하이브리드 처음 시승한다고 했을 때 가장 또 궁금했던 거 하나가 1.6 하이브리드 터보가 과연 얼만큼의 힘을 좀 발휘할까 궁금했습니다. 제가 지금 있는 곳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하오곡이라는 곳인데, 약간 경사도가 있는 곳입니다. 일전에 제가 K7 하이브리드를 가지고도 이 구간을 이제 오른 적이 있는데, 사실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가속할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단점, 그러니까 출력이 부족하거나 아쉽다, 이제 이런 느낌은 이제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하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좀 아쉬울 수 있어요. 내가 급가속을 즐기는 분들,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시면 절대 안 돼요. 이 차 같은 경우는 정말 살살 서서히 출력과 토크를 끌어올리는 차지, 막 내가 급가속을 하면서 이 차 왜 이렇게 안 나가, 이렇게 접근하면 정말 안 되는 차입니다.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에코 모드보다는 훨씬 나은데,
그렇게 뛰어난 감성을 기대하지 마라. 이걸 꼭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, 그러면 승차감은 과연 좀 어떨까요?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노면의 상태를 읽고 거기에 맞게 서스펜션의 그런 감략을 조절하는 특징이 있는 차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. 승차감은 되게 놀랐어요. 지금 제가 지나가고 있는 곳이 노면이 상당히 불량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잔진동을 상당히 억제해준 느낌이 이제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. 18인치 휠인데 상대적으로 타이어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이 하체에서 느껴지는 느낌 자체는 상당히 잔진동과 노면 소음을 많이 억제해 줬구나 느낌이 이제 확실히 들어요. 지금 제가 20km 정도로 방지턱을 넘었을 때 요 정도의 이제 그런 꿀렁임이 이제 있다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40km로 넘었을 때 비슷한 높이 여러분들 제가 근데 이 같은 구간에서 방지턱 리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정도면 사실 준수예요. 그러니까 방지턱을 넘었을 때 40km 넘으면 당연히 이 정도의 이제 꿀렁임은 나옵니다. 이제 어떤 차도 이 정도의 꿀렁임은 나오는데 꿀렁이지만 이 승차감이 나쁘지 않다. 이걸로 딱 결론 내릴게요. 주행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하면 바로 이제 센서의 이제 민감도입니다. 사실 가속이나 승차감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데 이 차의 센서 민감도가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옆 차선의 차가 상당히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등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빠르다.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경우 차가 없는데 뭐 경고등이 있어, 이런 걸 좀 느낄 때가 있고요.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렇게 제가 반자율 주행 기능을 활성화시켜두고 이제 운전할 때 앞에 차가 없을 때 갑자기 차가 멈추는, 그러니까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있어요. 정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막상 또 하려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. 아니 차가 앞에 없는데 갑자기 차가 급브레이크 해가지고 멈추는 거예요. 오히려 안전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넣은 첨단 운전 시스템이 운전자의 위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, 이제 이런 느낌을 이제 받았던 경험이 몇 번 있어요. 그래서 운전 보조 시스템은 정말 운전 보조 시스템일 뿐 절대 맹신하지 마라,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. 목적지에 대하 도착했습니다. 연비가 무려 20.2가 나왔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이 데일리카로 일주일 동안 타면서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 연비였습니다. 여러분들 만약 도심 주행이 좀 많으시거나 그리고 장거리 주행이 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거보다 조금 연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항속 주행할 때는 20이 넘게 나온다,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만약 제가 그 준중형 세단을 타다가 이 수입차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중형 세단, 그러니까 준대형 세단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 K8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또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고민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차라는 걸 제가 일주일 동안 타면서 느꼈던 부분이라고 이제 꼽고 싶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릴게요. 정민준이었습니다.